안녕하세요. 오늘이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고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인데 2018년도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전방군당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서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해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황을 보면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해제되었고 비율로 본다면 강원도가 63%, 경기도가 33%, 인천광역시가 4%로서 강원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내용, 토지 소유 관계,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 대상 세부 지역과 해당 토지가 지역 발전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시, 군별로 비교해 보면은 강원도가 가장 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대부분이 화천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외에는 강원도에서는 아주 소규모 면적이 해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와 인접되어 있는 철원군과 연천군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의 해제 면적이 강원도 시군의 해제 면적보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제 지역의 국유지 비율입니다. 해제된 지역이 국유지가 많다면은 민간 차원에서 투자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경기도 해제 대상리를 보면은 한 26%, 강원도는 한 71%로서 국유지 비율이 강원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 중에 화천군은요, 한 74%로서 높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국유지 면적을 본다면 철원군과 연천군을 이렇게 비교해도 철원군이 높죠.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보전산지 비율인데, 자, 보전산지가 많다면은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자원 가치로서는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한 29%, 강원도는 한 7%입니다. 그래서 화천군은 경우를 본다면은 해제된 81%가 보존산지로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는 규제 완화는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 간 균형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 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완화돼서 전환된 면적을 보면은 경기도는 367, 강원도는 159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결국은 활용 가치가 낮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제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화천군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국유지가 한 74%, 보존 산지가 한 81%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규제 완화가, 이런 규제 완화가 자칫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을 다시 되어서 수도권과 접경지역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향후 남북협력사업에서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활용도가 높은 토지 중심으로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 이렇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가장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자,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뭐냐, 이것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발전이 늦은 원인을 보면은 이 지역이요, 전국에서 접적지역이고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가장 심하죠.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개발 가능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정주의역을 고취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 결과는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설정해서 앞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규제 범위의 일률적인 거리 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만약에 민통선을 5km로 북상한다면 여의도 면적의 147배의 가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제한보호구역을 10km 북상하면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의 변경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접경지역의 인구 증가는 거의 없고 따라서 지역 총생산도 미흡해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생산 가능 인구는 거의 증가세는 없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아주 빠르게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토지 이용 중복 규제와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에러가 많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지역은 최대 군사 지역이고요. 2차적으로는 산지, 농지에 대한 규제가 많죠. 그래서 이 지역은 숙박, 음식점업 등 단순 서비스업 중심이 주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많아서 주민들은 불신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에서는 행정구역 면적의 55%, 철원군 같은 경우는 100%가 군사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을 참고로 보시고 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고 군사훈련으로 소음, 정신적 피해, 토지 장기적 활용 개발 제한 등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주민들은요. 일률적이며 과도한 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분쟁의 증가 원인으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다. 예를 든다면 강원도의 도로 표장률은 한 70%로 전국보다도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지역은 포사격, 전차 이동의 군사훈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 안보라는 대의하에 주민들이 대부분 피해를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인 갈등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소음 피해 보상 등 관련법을 제정해서 지원하고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알아본 바와 같이 군사보호구역, 산림, 환경 분야 등 전체 중복 규제는 42개 개별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민북 주민들입니다. 민북 주민들의 농업 일상활동의 제한. 첫 번째가 관할부대 작전선 검토 후에 발생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 등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작전선 검토를 하라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유지의 자연장지를 묘를 만드는 문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피해 지역에 복구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제, 또 단체 관광객의 출입 문제, 토지 소유자의 영농으로 인한 출입 문제, 이런 등등은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국방부는 민통선을 북쪽으로 상향을 검토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통선이 북쪽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영농인의 출입 통제도 완화가 되고 또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행사 제한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도요. 이제 효율적으로 이 관리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민군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입니다. 국방정책이나 관할부대의 입지로 해당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정부와 민주와 지방화 등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제 파생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관할부대의 통합 또 이전에 따른 부대 위치를 선정할 때 님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님비 현상을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군사시설의 중장기 입지 계획과 지자체의 중장기 개발 계획 간의 충돌로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 현상이 뭐 적경 지역에도 일어나지만 후방 지역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4개의 과제를 이제 선정해서 앞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과거에는 일부 소수 인원에 의한 불만, 이제는 이것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연대해서 집단화되는 경향이죠. 주민과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등등.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과제 3개를 설정했습니다. 민군 갈등에 대한 해소 문제가 주로 그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관할부대 군사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제 4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재산권과 지휘권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상당히 그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해보고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앞에도 언급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인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갈등 조정 협의 기구 등을 조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제 3개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크게 4가지는요. 규제로 지역 주민과 관할부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등등 규제가 중복된다는 면은 제가 여러 차례 강의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관할부대 지휘관의 관할권 행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관할부대장의 관할권과의 상반된 어떤 대립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작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도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가 맞대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과제는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상당히 무거운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할부대의 군사작전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 조건부 동의, 특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했죠. 그런데 조건부 동의는요, 군사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 관계자들도요, 작전성 심의를 할 때 조건부 동의를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제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접경지역의 행정기관의 개발계획과 관할부대의 작전계획 간의 어떤 차이, 이것은 제가 앞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물론 군은 어떤 특수성으로 군사작전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것은 지휘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군사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관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갈등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접경지역의 실태 문제점을 나머지 부분을 하고 이제 군사시설 보급역으로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